여러분들 혹시 30만 명의 중국인이 단 6주 만에 학살되었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단 6주 만에 30만 명이 학살된 사건? 그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사건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난징에 진입해 중국군을 수색하는 명분으로 단 6주, 그러니까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3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인데요. 근데 이게 군인끼리 싸우다가 벌어진 숫자이면 말을 안 해. 이 30만 명이라는 인원 안에는 중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남성,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난징에서 벌어진 전투는 단 일주일 만에 일본군의 승리로 끝난 전투였던 걸 알고 계신가요? 6주 만에 30만 명이 학살된 거라며? 근데 일주일 만에 전투가 끝난 거였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당시 난징 전투에서는 일주일 만에 일본의 공군이 중국군을 휩쓸고 쉽게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군의 씨를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난징 전투 이전에 벌어졌던 상하이 전투에서 고전했던 상황을 보복하는 행위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보복 행위의 정도가 선을 그으니까 좀 많이 넘었던 일본군, 이때 중국군을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기관총을 발포하고 이후 총알도 아깝다면서 칼로 목을 베거나 휘발유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구덩이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폭탄을 터뜨리거나 생매장을 하고, 심지어 이 학살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강간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럼 누리의 그 비밀, 과거를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훗날 본보기가 된다. 난징 대학살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무렵 외세가 동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고, 아편 전쟁 때 청나라가 영국에게 그냥 두들겨 맞게 되잖아요. 이때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에도 막부를 싹 다 무너뜨리고 중앙집권 통일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뭐 이때까지는 중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서, 아니 뭐 서로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청나라가 영국한테 두들겨 맞은 모습을 보고 일본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조선이라는 땅이 눈에 밟히네. 그래서 이 청나라와 일본, 이 자식들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되고, 이후에는 러시아도 일본이랑 합득과 하면서 맞짱을 한 차례 거하게 치르게 되죠. 이때부터 중국이랑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은 여러 전쟁을 통해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이거 야망의 냄새가 나. 러시아랑 싸우면서 확실히 느꼈어. 우린 제국 느낌이 강해. 이렇게 당시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 반드시 오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도 했겠다, 신식 무기도 갖췄겠다,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하지만 당시 중국은 일본의 31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는 뭐 말할 것 없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잖아요. 뭐 영토와 인구만 봤을 때는 중국이 일본을 그냥 두드려 팰 줄 알았으나,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중국을 뭉개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비행기 생산량은 1580대였지만 중국은 자체 생산을 할 수 없었고, 전차도 330대였지만 중국은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냥 양측의 전력 차이에서부터 시대가 달랐던 겁니다. 중국 정규군은 200만 명, 비정규군은 230만 명, 즉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이 430만 명이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동원한다면 중국군의 숫자는 의미가 없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9년 전 세계를 흔들어 제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대공황. 이 세계대공황으로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또 섬나라야.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자원도 부족하니까 살 길이 팍팍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일본은 이때다 싶어 한반도, 중국을 넘어선 대륙의 자원을 넘보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 아니 이러면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건 맞지.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침략한다고 하면 바로 먹어버릴 수는 있는데, 명분이 없잖아. 명분? 쳐들어가려면 명분? 중요하지. 암명. 야 근데 우리가 까오가 없지 돈이 없냐?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명분을 만든다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만들어낸 자작극으로 발생한 사건, 바로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발생한 침략전쟁으로 일본이 만주를 먹고 싶은데 먹을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을 어떻게 만들었나? 조금 쉽게 살펴보면, 일본군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철도를 지들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래놓고선 자기들 철도를 중국군이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만주를 꾹 하고 점령해버린 거죠. 근데 이 만주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욕심이 더 생긴다. 만주를 점령한 일본군은 만주에서 바라본 저기 더 넓은 대륙이 더 먹고 싶어진 거지. 하지만 만주까지는 어떻게 자작극으로 먹긴 먹었어. 근데 이 대륙을 먹으려면 더 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일본군과 중국군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의 바람대로 전쟁을 일으킬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때는 1937년 중국 베이징 융딩강 위에 세워진 루고우차오라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당시 이 돌다리를 기준으로 서쪽은 일본군, 동쪽은 베이징이 점령을 해 주둔하고 있었죠. 뭐 특별한 일 없이 서로 대치만 했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은 이 루고우차오 다리 서쪽에서 야간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간 훈련 도중 불발탄인지 뭔지는 몰라도 갑자기 10여 발의 총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아주 화들짝 놀란 일본군은 훈련을 중지하고 집합을 명령했죠. 이거 중국군이 공격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말고 일단은 집합해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합을 했는데 한 명이 비네. 아무래도 일본군과 중국군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일본군. 어이 짜장, 너네가 우리 병사에 납치해 갔냐 됐어? 솔직하게 말해. 병은 다 알 수가 있어. 야 저 초밥 같은 자식이 뭐라 하는 거냐 해. 그리고 너네 병사를 왜 데려가냐 해. 왜 이렇게 뻔뻔한 애 됐어? 우리 병사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증명해 보든가. 뻔뻔한 건 너네 아니냐 해. 섬나라에서 올라왔다 보니 마음이 좁은 거냐 해. 이때 일본군은 중국군에게 자신들이
직접 병사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했고, 이 기회는 베이징에 일본군이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사 한 명이 없어졌다는 걸 트집 잡아서 중국의 심장부를 일본군이 샅샅이 살핀다는 게, 그러다 보니 중국군 입장에선 일본군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중국군이 일본군에게 철벽을 친 다음날 일본군은 중국군이 철벽 치는 걸 보고 빡이 제대로 쳤는지 바로 포격을 가해버리네. 뭐 당연히 일본군의 현재 공격을 맞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중국군도 바로 반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쳤됐다. 알고 보니까 아까 집합할 때 사라졌던 병사 있죠? 이 병사가 멀쩡하게 돌아왔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병사가 어디 있었냐면 집합할 때 베이비 푸가 급해서 말도 안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결국 일본은 너무 어이없지만 병사가 복귀했다는 사실을 중국 쪽에 알리게 되었고, 말로 살살 풀어보자면서 총격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이미 양측 모두 총격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을 싹 다 먹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또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눈치채고 중국군을 북상시키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먼저 칠 기회를 노리게 된 어느 날,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의 승려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때다 싶어 상하이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 중국 측에서 순순히 배상을 해주고 미안하다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뭐 미안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본 측에서도 오케이 하면서 큰 피해 없이 전투를 마무리 지었죠. 하지만 일본군과 중국군 모두 겉으로는 웃고 있었으나 등 뒤로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뽑아들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전쟁 중인데도 일본군 장교 한 명이 중국군 공항으로 뻔뻔하게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중국군 입장에서는 일본군 장교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군은 감히 아군의 장교를 죽였다는 이유로 30만의 군을 이끌고 상하이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중국군도 계속 당하던 상황이다 보니 일본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하이에는 57만 명의 중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해 일본군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중국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잘 버티는 겁니다. 야 쟤네 뭐냐? 중국군 맞아? 지금 3개월 됐어. 3개월. 일본군은 아무래도 당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전의를 상실하게 되지만 중국군의 방어선은 뚫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선택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독가스 사용. 일본군은 중국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국제조약을 어기고 독가스를 살포합니다. 당연히 중국군 입장에서는 화생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독가스 공격에 버티질 못하고 난징으로 후퇴하게 되었죠.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후퇴한 중국군은 이 난징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일본의 강한 공군력에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군은 난징 전투 이전 상하이 전투에서 3개월 동안 중국군에게 도전했다고 했잖아요. 뭐 독가스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일본군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단기 결전, 한마디로 단기간 안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일본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지. 그렇게 일본군은 난징에 진입하면서 주변과 시내로 도망친 중국군 잔당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군 포로들과 난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이 시작되죠. 일본의 입장은 아예 저항의 의지를 없애버릴 정도로 밟아버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정도가 좀 심해. 난징 안에 숨어 있었던 중국 장병들을 끌어내고, 중국 장병들이 아닌데도 좀 칠 것 같다, 중국군으로 의심되는 남성이다, 이러면 그냥 다 데리고 나와서 포로로 잡아두기 시작했죠. 이때 포로로 잡은 중국인은 무려 2만 명. 포로? 난징에서 포로로 데려온 중국인이 있었어?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기관총을 쏘고 일본군은 총검사 훈련에 이후 총알이 아깝다면서 중국인들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산채로 불태워버렸죠. 일본군의 학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라는 인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살이 진행된 이후 이 상황을 목격한 난징 사람들의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좀 알려드리면, 일본군 소속 소위 2명이 난징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먼저 100명의 목을 베나 라는 내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일본 기사에 실리면서 충격을 줄 알았으나 일본 내에서 영웅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일본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군과 난징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군의 시선은 난징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향하게 되었죠. 이때 피해를 본 여성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한 기관에 따라 2만 명, 8만 명까지 다양했죠. 이 중에는 임산부, 80세 여성 피해자도 존재했고, 몇 개는 7세 아이까지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했는데요. 뭐 전쟁 중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들이 이런 만행을 하는 수법은 더욱더 참혹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 여성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신체 장기를 도려내기도 하고, 피해자 여성의 가족들을 데려와 집단으로 근친상간을 하게 만드는 등 더 이상 들어가면 너무 잔혹하고 이야기하기 힘들어 자세한 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6주간 난징에서 일어난 악몽은 30만 명이 넘은 사망자가 나왔고,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많은 인원이 전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때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460여 건의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증언하게 되죠. 이 중에는 백인의 목을 먼저 베는 내기를 했던 소위 2명은 발뺌을 했지만 총살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13일 추모식을 가지고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전쟁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